번에 댐이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올해 송년 분위기는 없을 듯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정윤 시사캐스터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주말에 잠깐 271명으로 확진자가 줄었었는데 다시 3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네, 주말 영향으로 어제 200명대로 잠시 떨어진 거고요. 오늘 다시 300명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네. 34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국내만 해도 320명입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 거의 220명가량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 100명가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원과 전북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주요 감염 사례를 좀 보시면은 동대문구 고등학교 그 교사가 다니는 마포구 교회발 확진자가 99명까지 늘었습니다. 네. 노량진 임용학원에서 88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철원 육군부대에서 44명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전수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인천에서 이 해경발 그 확진자가 27명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해경이요? 네, 그렇습니다. 해경이 40대 해경인데요. 유흥업소에 방문을 했고 이후에 확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0여 명이 지금 조사를 받았는데요. 종업원을 포함해서 손님들도 확진이 됐고요. 더 나아가서 그 건물에 있는 다른 업소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방금 전에 표 보셨듯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1, 2차 유행 때와 이제 확실하게 다른 점이 이 산발적 감염이 확실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퍼뜨리는 그런 감염원 이것도 이전보다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나 봐요. 네, 숫자가 뭐 극명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몇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건데 10월 마지막 주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거나 또 11월 첫째 주에는 0점대까지 떨어졌어요. 0.98명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확산이 안 된다. 그런 상태까지 갔다고 볼 수 있는데 11월 셋째 주에 지금 1.55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최소한 1.5명까지 확산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 사실은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확인된 바로는 한 사람이 160명도 넘게 감염시킨 사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나 아니면은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한 명만 감염자가 나오면 수십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상황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지고 언제쯤 꺾이게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산한 감염 재생산 수가 만약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앞으로 2주 후에 1,000명이 넘을 거기 때문에 1,000명이요? 예. 서울만 해도 이제 하루에 1,200명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관리가 잘 돼서 이제 감염 재생산수가 0.8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100명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내년 초나 가능합니다. 만약에 송년회, 신년회를 그때 하려고 계획하셨다고 하면 방법을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김우란 교수 말로는 송년회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고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되긴 했지만 지금 상황이면 내년 초까지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의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사람들과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은데요. 1차 우리 이제 유행할 때 그때 이제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행했었잖아요. 그때는 신천지 신도만 확실하게 검사해서 그 사람들과의 접촉자들만 찾아내면 됐고요. 2차 그 유행이 있었을 때는 강화문 집회 참석자라든가 아니면은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했던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검사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숨은 확진자, 숨은 감염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항체가 형성된 사람도 적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지금 대처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에서 확산세를 얼마나 잘 잡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서울에는 뭐 워낙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네. 곳이고 거주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시설별로 대책이 좀 구분돼서 좀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집단 감염 현황을 좀 보시면 종교 시설 같은 경우에 36%까지 나오고 있고요. 직장이 22%, 그다음 요양 시설과 병원이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접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오늘부터 대중교통의 운행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운행을 20% 줄이는데요. 때문에 배차 간격도 5분에서 10분 정도 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내버스는 오늘부터고요. 지하철은 금요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또 100인으로 제한됐던 집회가 10인 이상으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2단계 강화되면서 시설별로 어디는 몇 시 이후에 가지 말아야 되고 어디는 또 가면 안 되고 이런 게 다 다른데 이전에도 이제 거리두기 2단계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거리두기 2단계와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죠. 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PC방하고 노래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기존의 2단계에서는 영업 자체가 아예 안 됐습니다. 네.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영업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PC방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가 있을 경우에는 음식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뭐 또 먹을 수가 있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많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PC방 같은 경우에 음식을 판매해가지고 얻어지는 수입이 적지 않았는데 그게 불가능해지면 PC방을 찾는 사람도 적어지고 네. 손님 아예 없고 영업도 금지한 상황이니까 타격이 굉장히 컸는데 이번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영업 금지였는데 이번에는 밤 9시 이후만 영업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단 문제는 뭐냐면 밤 9시 이후에 노래방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영업상 손실이나 타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이슈가 지금 네. 떠올랐는데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가 처음에 이걸 이슈화하는데 가장 먼저 말을 했나 보죠? 네, 아무래도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영업이 제한되는 그런 영업장들이 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네. SNS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것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1차 때는 5월에 이제 지급이 됐었는데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이 됐었고요. 네. 2차 때는 아무래도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지급을 했었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1차 보편 지급 때는 상당히 체감적으로도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편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이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화답을 민주당 쪽에서 안 하고 야당 쪽에서 먼저 화답을 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유행으로 인해 가지고서 벌써부터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서 지금 내년도에 코로나 사태와 결부되어 있는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혹은 경제에 파생될 여러 가지 자본 대책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모양새랑 함께 추경 문제가 거론된다 할 것 같으면 이건 대국민에 대해서 정부의 신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 2차 재정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 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산안이 다음 달 2일 통과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자동 부의 시점은 다음 달 2일인 거죠. 지금 논의해서 통과는 가능합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한다면?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네. 지금 논의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뭐 불가능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니까요.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한 5조 원가량, 뭐 지금 야당에서 적게는 3조 6천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내년 예산안에 그걸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내년 1월 지나야 사실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본 예산에 있는 다른 항목을 삭감해가지고 예산안을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걸 다 시간 안에 조정하기가 참 쉽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주장을 보면 1차 때처럼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네. 선별적으로 이번에 해보자라는 제안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이제 선거를 앞두고 너무 선심성으로 이렇게 써대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 김종인 위원장도 이게 본 예산에 편성돼서 내년 1월에는 이제 지급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본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그런 어떤 그 영업장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PC방이라든지 택시, 학원 이런 집중 타격을 받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생계 지원금을 주는 그런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제안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반대는 안 하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이슈를 먼저 선점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건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뭐 고민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네. 일단 기존의 가덕도 신공항 문제라든가 공수처 처리 문제나 이런 것처럼 민주당이 이슈를 주도해 나갔는데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문제로 이슈를 오히려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제 그 재난지원금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본 예산을 깎을 때 어느 본 예산을 깎으려고 시도하겠는가. 결국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예산을 당초에도 깎으려고 했는데 재난지원금을 명분 삼아서 그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민주당 쪽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야의 움직임 짚어봤습니다.